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1A 한글 2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음, 자음, 받침을 어떻게 쓰고 읽는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하는 인사 표현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자주 말하는 교실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인사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 여자와 남자가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첫 번째 사진처럼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말해요. 이 절은 한국의 명절에 윗사람들에게 하는 인사 방법이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는 인사예요. 하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윗사람이나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두 번째 사진처럼 인사해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해요. 그럼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공부할까요? 첫 번째 인사예요. 따라하세요. 안, 녕, 하, 세, 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한국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주 하는 인사예요.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교실이에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이 말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안, 녕, 하, 세, 요, 여, 러, 분. 안, 녕, 하, 세, 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했어요. 안녕하세요는 자주 하는 인사 표현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첫 번째 그림처럼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또는 두 번째 그림처럼 자주 보는 친한 사람과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첫 번째 사진은 주로 정중하게 인사할 때
사용하는 행동이고, 두 번째 사진은 아주 친하고 자주 보는 사이에 하는 인사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그럼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행동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그림처럼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처럼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은 첫 번째 사진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요즘 외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외국의 인사법인 악수, 손을 붙잡고 흔드는 것을 한국어로 악수하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앞에서 배운 안녕하세요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 사용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 또는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안녕. 따라하세요. 안녕.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인사해요. 따라하세요. 안녕.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안녕. 잘했어요. 두 번째 인사 표현을 공부할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같이 따라하세요. 고, 맙, 씀, 니, 다. 감, 사, 함, 니, 다. 다시 읽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둘 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거나 여러분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에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고마워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고마워. 잘했어요. 세 번째 인사 표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의 책상에 커피를 쏟았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와 부딪혀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안, 함, 니, 다. 죄, 송, 함, 니, 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죄송해요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미안해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안, 해. 다시 따라하세요. 미안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의 표현은 미안합니다보다 더 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사용해요. 여기 두 번째 사진처럼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때는 미안합니다보다 죄송합니다라고 더 많이 말해요. 다음 표현을 공부할까요? 여러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앞에서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그럼 헤어질 때는 어떻게 말해요?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해요. 안녕히 계세요는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는 남아있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에서 계세요는 그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 장소에 있다, 머물다 라는 표현이고요. 가세요는 어떤 특정 장소로 가다, 떠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는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고, 안녕히 가세요는 남아있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표현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안녕히 계세요와 안녕히 가세요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잘 있어, 잘 가는 주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표현해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떠날 시간에 인사할 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잘 있어 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잘 가 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이해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있어. 잘 가. 잘했어요. 안녕? 언제 사용해요? 누군가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 하고 인사를 해요. 안녕. 안녕과 안녕. 어떻게 달라요? 안녕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안녕, 두 번째 안녕은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억양이 달라요. 안녕, 억양을 올리면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고 안녕 하고 억양을 내리면 헤어질 때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안녕, 안녕.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안녕.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이 표현들은 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실 표현이라고 말해요. 그럼 교실 표현을 공부할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책이에요. 책을 여는 것을 책을 펴다 라고 말해요. 상대에게 책을 펴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책을 펴세요. 따라하세요. 책을 펴세요. 그런데 앞에 여는에 대해 배웠어요. 받침 소리가 뒤에 소리, 처음 초성으로 소리 나는 것을 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이 아니라 책을로 발음해요. 다시 읽으세요. 책을 펴세요. 책을 펴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책이 있어요. 눈으로 책을 보다. 상대에게 책을 보라고 요청이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요. 책을 보세요. 따라하세요. 책을 보세요. 첫 번째 표현과 마찬가지로 연음이 되어서 책을로 발음해요. 다시 읽으세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잘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어떤 글이나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을 읽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책이나 글을 읽으라고 부탁이나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읽으세요. 이때 받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음이 되면 마지막 받침이 뒤로 가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읽으세요로 발음해요. 따라하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잘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어떤 글이나 글자를 쓰다. 가, 나, 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 다 쓰기 많이 했어요. 상대에게 쓰라고 요청이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요. 쓰세요. 다시 읽으세요. 쓰세요. 쓰세요. 잘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귀에 듣다. 어떤 말이나 음악, 소리를 듣다. 상대에게 어떤 말이나 소리를 들으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들으세요. 그런데 보통 주의 깊게 들을 때는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해요. 연음 규칙으로 들으세요로 발음해요. 다시 읽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이 수업할 때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따라하다는 따라하다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따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다는 따라 읽으세요 라고 말하고 상대가 내가 쓰는 것을 따라하라고 요청할 때는 따라 쓰세요 라고 말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이 가나다라 라고 말해요. 학생이 가나다라 라고 따라 읽어요. 이렇게 따라 읽으세요, 따라 쓰세요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 읽으세요. 따라 쓰세요. 잘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처럼 말을 해요. 말해요. 말하다.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요청이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말하세요. 따라 읽으세요. 말하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을 대화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대화하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요. 대화하세요. 따라하세요. 대화하세요. 잘 보세요. 말하세요는 한 명이 있어요. 대화하세요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세요는 내가 혼자 이야기를 하거나 나 혼자 여러 명에게 이야기할 때 말하세요를 사용해요. 그리고 대화하세요는 여러분이 말할 때 상대가 있어야 해요. 같이 말을 하는 상대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다, 대화하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모르는 것을 질문해요. 질문하다. 질문하다. 상대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자주 말해요. 여러분, 모르면 질문하세요. 따라하세요. 질문하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학생들에게 대답을 원해요.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질문하세요. 대답하세요. 질문, 대답. 네. 이해해요?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알다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알다예요. 반대말은 모르다예요.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궁금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또는 이해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요?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알겠어요. 또는 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몰라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알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또는 모르는 것이 있는지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질문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네, 질문 있어요. 또는 네, 있어요. 라고 말해요. 있다, 없다. 표현이에요. 어떤 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이나 모르는 것이 없을 때는 아니요, 질문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이 표현은 선생님이 가끔 사용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학생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떠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하세요. 쉿,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이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시 따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네,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선생님이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학생들은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숙제하세요. 숙제.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는 것을 숙제라고 해요. 또는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숙제하세요. 여러분도 열심히 숙제하세요. 그럼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들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